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수업이 10번밖에 배정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강을 해야 될 거예요. 10번의 수업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할머니 집 가지 마시고 학원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고 이거 보강 일정 아마 나왔는데 저희 종강하고 그 다음 주 2번인가 일단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하면 그 안에서 해결해 볼 거고요. 여러분 우리 강의 목적을 좀 확실히 하고 갈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기본 끝나고 객관식 사이에 있는 과정이지만 제가 여러분 이거 OT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심화 강의 요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 약간 성격은 여러분 2차 선행학습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차를 뭐 또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완벽하게 이거 2차 선행학습이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심화 끝나고 나면 저희 학원 과정으로 객관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뭐 세무사 1차 원가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원가 1차가 기본적으로 무슨 뭐 심화 때 1차를 하고 객관식도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우리 설명회 혹시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객관식하고 1차 시험 보시고 나면요. 저희 학원 2차 강의가 올해 사실 올해부터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둘로 갈립니다. 혹시 동차 종합반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차 GS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요즘에 세무사 2차 원가가 너무 어려워서 쉬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렵게 내도 점수가 여러분 나쁘지 않거든요, 학생분들이.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제가 우리 동차 설명할 때 정우성 선생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럼 보편적으로 보면은 합격하시려면 여기를 가셔야 돼요, 여기를. 왜냐면 요게 이제 모의고사 과정 같은 거 하면서 실제 시험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 풀어보면서 실제 시험과 같은 뭐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럼 저는 이제 뭘 생각하고 지금 심화반을 하는 거냐면 그럼 제가 여기서 2차 중에 중요하고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라는 거는 저희가 다 할 겁니다. 우리 기본수하고 20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제가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2차에서 중요한 거 다 뽑아 때리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문제 이런 거죠. 여기 있는 문제만 다 푼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원가를 다 풀 수 있진 않을 거라고. 왜냐면 제가 그럼 요 정도만 보셔도요. 우리 심화반에서 보는 문제만 보셔도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세무사 2차 원가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요. 다 배운 거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배운 게 나왔다고 해서 문제는 살짝 응용이 될 거니까 실제 이걸 푸시려면 조금 더 연습을 해보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럼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베스트는 제가 심화 때 2차에서 이런 거 나옵니다. 라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교재 객관식 문제도 제가 중요한 건 풀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는 얘는 1차의 출제 가능성도 아주 높지만 2차도 좀 아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이게 객관식의 탈을 썼지만 사실 이거 2차 아닌가? 이런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2차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객관식 문제라든가 우리 연습 문제 같은 걸 다 풀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객관식 하시고요. 1차 합격하시고 나면 우리 세무사 이제 달랑 3달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2차 동차 뭐 유예 이런 강의를 수강할 시간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세법학하고 이러실 거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동차 종합반은 저희가 연습서 사용하는데 제가 올해 말에 여기에 강의 노트 만들어서 붙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원가 2차를 공부하실 수 있는 상태 수준 정도만 되시면 연습사랑 강의 노트 갖고 혼자 학습할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라서 여러분 연습서는 그냥 강의 노트 갖고 혼자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뭔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학원 과정은 동차 GS 가져와서 이게 모의고사 과정이니까 이 모의고사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정말 심각하게 동차를 노리시는 거면 솔직히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세무사 2차 경쟁률도 높고 학생들의 실력도 다 상향 평준화 돼 있는다가 문제도 어려운데 이거를 2차 공부 전혀 안 하고 1차 붙으신 다음에 3달 사이에 원가 연습서 보고 계시면 2차 못 붙을 겁니다. 왜냐면 세법 공부할 만 양도 너무 많은데 원가를 언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심화 과정의 목표는요. 2차에서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좀 끝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심화반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 중에 있어서 가장 시간이 좀 많은 시기일 거거든요. 객관식이나 동차는 진짜 시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웬만한 거 중요한 거 좀 끝내시고 나중에 2차 때는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 노트 보시면서 연습소 혼자 그냥 풀어보시고요. 뭐 중요한 문제만 보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모의고사 보시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얘가 예전에 뭐 심화가 1.5차 뭐 이런 얘기 좀 하는데 아마
올해 강의는 여러분 한 1.8차, 1.9차 거의 2차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지 않을 거니까 뭐 한 문제 한 시간씩 막 풀 거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좀 이해하시면서 이 문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게 좀 2차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재 처음에 시작하시면 그 앞부분에 있는 거 제가 넘어간 이유가 앞에 있는 거는 2차는 안 나옵니다. 우리 1차 주제라서 제가 2차에서 안 내는 거 안 다루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다만 우리 그 교재 이제 우리 기본서 기준으로 50페이지의 그 보조문 원가 배분부터는 이제 2차를 다루거든요. 2차 여기서부터 다룰 건데 그럼 저희가 첫 시간에 매우 비극적인 건데 여러분 첫 시간에 진짜 어려운 거 하나 배워요. 그 예전에 이 문제가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왔을 때 수석 합격생도 못 풀었던 문제였어요. 그거 안 쪼셔도 돼요. 별거 아닌데 수석한 형이 주무셨나 봐요.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뭔 문제냐 하시는데 여러분 저희가 첫 시간에 그 보조본 원가 배분 그거 하나 좀 배울 거거든요. 뭐 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아마 그분이 공부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2차인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그 전에 여러분 저 하나만 보고 갈게요. 뭐냐면 이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2차는 제가 볼 때 여러분 원가 2차 문제의 가장 비극적인 건 이겁니다. 그 1차 원가는 1차보다 2차가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럼 1차보다 2차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건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1차는 우리 객관식 문제는요. 그 문제 한 개가 주제 하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당연히 객관식은 짧은 문제니까 문제 한 개가 나오면 이 안에 우리 주제 하나를 담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 문제가 개별원가 계산이네. 그럼 저희 개별원가 계산 푸는 틀을 어느 정도 배우거든요. 거기다 쓰시면 되고요. 종합이네. 그럼 종합원가 계산 푸는 틀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문제는 2차는 그렇지 않아요. 2차는 2차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가 한 개인데 얘는 물음 여러 개가 딸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분명히 문제는 한 개인데 이 안에 여러분 주제를 여러 개를 건드려요. 막 주제를 예를 들어 우리 뭐 종합원가 계산도 건드렸다가 그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뭐 관련 원가 분석도 건드렸다가 그다음에 뭐 저기 뒤에 나오는 뭐 11장에 있는 품질 원가 이런 것도 건드렸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지금부터 저희가 2차 문제 풀겠지만 2차 문제는 문제 보시면서 이게 주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정확한 틀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차 문제 푸시면서 꼭 연습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문제 보시면서 이 물음이 어떤 주제인가를 좀 판단해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제가 20제 교재 잠깐만 가보면요. 20제 오늘 지금 바로 할 거니까 우리 문제 1번 잠깐만 가볼게요. 자, 우리 20제 문제 1번이 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희가 일단 기본 베이스는 보조분 원가 배분 저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1차 시험 문제였거든요. 기본 베이스는 요즘에 1차에서 많이 나온다는 게 최근에 여러분 이 유형이 또 나왔거든요. 시험에 제가 지금 들고 온 거는 2016년인 건데 기출인데 이제 뭐 최근에 또 냈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여러분 문제가 이런 거죠. 보세요. 이게 원가 회계의 목적은 뭐냐면요. 보조분 원가를 제조분 뿌린 거면 저희 지금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 배부하라는 거니까 여러분 물음 1은 분명히 원가 회계거든요. 저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1장 내용일 거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물음 2 가보세요. 물음 2는 뭐라고 돼 있냐면 증분 수익을 구하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증분 손익은 관리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이런 거죠. 얘가 지금 원가 회계냐 관리 회계예요. 관리 회계 중에 어떤 주제인지는 배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물음 1번 푸는 틀 뭐 예를 들어 상호배분법 이런 걸 들고 물음 2번 백날 풀어도 답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거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음 1은 원가고요. 물음 2는 관리 회계 중에 관련 원가 분석 주제인데 그걸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그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2차 원가는 학생분들이 저한테 대부분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답안지를 보면 그 푸는 논리를 자기가 모르지 않는데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책은 이렇게 풀었는데 자기는 좀 다른 방식으로 풀었는데 내 답은 왜 틀렸냐 이런 게 여러분 질문의 대다수거든요. 근데 왜 틀렸냐면 그 방향을 저는 잘못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이런 관리회계 문제를 원가회계처럼 풀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가요?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보세요.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가 그냥 건드린 게 한번 잠깐만 볼게요. 문제 2 같은 경우가 2018년 기출이라고 돼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물음 1번이 뭐냐면 ABC 활동기준 원가 계산으로 영업이익 구하래. ABC니까 이거 원가 회계겠죠. 우리 배우는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일 거고 아마 이 문제 내일 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물음 2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물음 3인가? 물음 3인가요? 바로 이해 가시면 뭐라고 돼 있냐? 이걸 물어봐요. 카페 지배인이 아이스크림의 유지 또는 중단 중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게 나오고 여러분 그 있잖아요.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면 아이스크림을 계속 유지할 건지 때려치울 건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관리회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관리회계. 이거 2018년도 2차 시험 보시고 이거 학생들이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리셨는데 왜 틀리셨냐면 영업이익 마이너스니까 때려치우자 이거 쓰셨다가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회계 문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분손익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2차는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니까 원가 회계 문제가 원가로만 끝난다 이런 게 드물어요. 원가 문제가 꼭 관리를 건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 회계 문제로 가시면 관리 회계 안에 여러 개 주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주제에 대한 구분이 돼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는 그 연습을 좀 해보는 건데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주제 구분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1차 문제나 기본서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주제 한 개 내에서 해결된다 이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가 테마 우리 50페이지부터가 2차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본적인 건 딱 두 가지만 챙겨서 갈게요. 자,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 저희가 기본적인 거 여러분 제가 딱 두 개만 챙기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는 오늘 여러분 처음에 저희가 문제를 풀겠지만 오늘부터 우리 관리회계 나오거든요. 그 원가 문제가 관리랑 다 섞여요. 그러니까 관리가 나올 거니까 미리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우리 첫 번째 하나만 정리할게요. 앞에 사실 50페이지 이전 내용이 2차는 거의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는데 제가 딱 두 개만 필요하니까 건드려서 갈게요. 자, 우리 교재 어디 한번 가보시냐면요. 그럼 저희가 일단 교재 12페이지 한 번만 가볼게요. 12페이지. 그럼 저희 12페이지 가시면 우리 요거 하나만 볼게요. 그럼 재무회계에서 어차피 회계는 대차평균 원리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원가도 사실 어떤 언젠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진리처럼 돌아오는 게 있는데 제가 약간 이거 여러분 진리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원가는 이거 여러분 2차에서 쓰라고도 냈어요. 회계사 2차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상이한 목적에 따른 상이한 원가.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다르면 원가의 분류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뭐 이런 거 최근에 한번 냈거든요. 원가의 분류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분류가 고정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목적이 다르면 분류는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희는 대표적으로 제가 첫 번째 우리 정리할 게 뭐냐면 구분하시라 그랬잖아요. 원가 회계랑 이 관리 회계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관리 회계 안에서도 또 세부 주제가 있겠지만 그거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은 얘네 둘은 목적이 다른 회계잖아요. 원가 회계는 제품 원가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관리 회계는 저희가 방금 했던 대표적으로 의사결정 아니면 뭐 성과평가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다르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가 분류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돌아와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거 1장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가 회계는 뭐라고 돼 있냐면 원가 회계는 기본적인 목적이 제품 원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냐면요. 자, 원가 회계의 가장 대표적인 분류는 얘래요. 3번에 있네요. 원가 회계는 이거를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구분하는 게 가장 대표죠. 왜냐면 제조 원가가 제품 원가입니다. 비제조 원가는 제품 원가가 아니니까 원가 회계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판관비 정도 배울 건데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구분이 얘래요. 우리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비제조 원가 이 부분을 쓸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관리 회계가 과연 이 구분을 쓰냐 안 쓰죠. 왜냐하면 관리 회계는 목표가 제품 원가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제품 원가 구하는 걸 목표로 하니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 구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관리 회계는 제품 원가 계산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얘는 뭐 여러분 관리 회계가 물론 크게는 의사결정과 성과평가가 있다고 하지만 시험 의사결정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하면 관리 회계 가장 기본일 겁니다. 관리 회계는 우리가
교재 19페이지 잠깐 가보시면요.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이해 구분을 기본으로 하겠대요. 변동원가, 고정원가. 우리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왜 관리회계는 얘를 구분으로 하냐면, 여러분 제가 관리회계에서 더 시험에 많이 내는 대표는 의사결정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 그 의사결정을 전제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변동원가는 여러분 저희 좀 이따 그래프도 잠깐 보겠지만, 변동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따라 원가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증분손익에 반영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또 우리 나중에 관리회계 가면 이런 게 우리 관련원가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고정원가는 저희 뭐라고 배우냐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하지 않는 게 고정원가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의사결정하고 관계가 있냐? 없죠. 왜냐면 안 변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학원이 새로 바나나를 개설해볼까?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새로 바나나 더 개설한다고 해서 월세를 더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새로 바나나를 더 개설할까를 고민할 때 임차료를 고려해야 되냐?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반을 개설하든 말도 월세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고정원가인데, 관리회계 가면 이걸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르죠. 비관련원가라고 하거든요.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자, 이런 얘기일 건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 1차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는 문제 하나가 주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원가회계에서 이분류를 기본으로 할 건지, 관리회계에서 이분류를 기본으로 할 건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관리회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하나를 주고 물음을 막 5개씩 물어봐요. 근데 이게 물음마다 주제가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물음은 이분류를 썼다가 어떤 물음은 이분류를 썼다 막 이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왜 다르지가 아니라 주제가 달라서 그래요. 주제가. 그러니까 이제 2차는 여러분 이게 원가회계 문제라고 해서 원가회계로 쭉 밀어서 풀 수도 없고요. 또 이게 관리회계 문제라 그래서 제가 아직 성과평가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관리회계 안에도 또 세부 주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주제를 건드릴 수 있으니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제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원가 분류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분류가 좀 다르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첫 번째 문제 풀 때부터 적용해 볼게요. 2차는 무조건 이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가는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분류를 따를 거고, 관리는 변동비, 고정비를 따르겠다. 여러분 저희 뭐 쉬운 얘기지만, 이게 되게 쉬운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희가 하나만 잠깐만 보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 변동원가 여러분 그래프가 얘래요.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엄청 많이 돌아올 겁니다. 왜냐면 이거 우리 그 문제 풀면서 아주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원가는 이런 거래요. 변동원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변동원가 사실 가장 대표는 직급자료원가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생산량이 늘 때 생산량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10개, 20개, 50개 막 늘면 재료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변동원가의 특징은 생산량이 늘면 총원가가 비례해서 늘어요. 다만 한 개당 재료비가 1,000원이네? 라는 이 단위당 원가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이렇게 일정할 겁니다. 우리 이거 좀 아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는 반대래요. 고정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임차료 같은 거 생각해보면, 몇 개를 물건 만들든지 간에 월세는 뭐 1억 낸다 그러면 1억으로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비는 조업도와 관련 없이 안 변할 거고요. 다만 이거 단위원가 생각해보면요, 단위원가는 총원가를 생산량 나누면 단위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원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원가 이렇게 떨어지겠대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걸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험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원가랑 관리가 섞이는 문제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문제 풀 때마다 제가 이거 좀 여러 번 돌아볼게요. 우리 1장부터 아마 이거 여러 번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비, 고정비 이렇다라고 좀 볼 거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원가 회계 문제를 어쨌든 먼저 볼 건데, 원가는 여러분 제가 기본적인 분류가 제조원가, 비제조원가라 그랬고, 이유는 원가 회계의 목표는 제품원가 계산이니까 제조원가를 좀 열심히 분석해서 정확한 제품원가를 구하고, 사실 여러분 비제조원가는 여러 개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재무회계에서 배운 이자 비용 이런 것도 비제조원가겠지만, 근데 우리 관리회계는 그런 거 다루지 않아요. 원가관리회계는 비제조원가를 해봐야 판관비 정도 다룰 겁니다. 그 외에는 재무회계에서 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용어 하나만 볼게요. 용어 하나만.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 그 교재 25페이지 한 번만 가볼게요. 제가 그럼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2차는 특히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 문제를 푸시면서
이 문제는 이 제공품이 있나?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 우리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가백에는 제공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요 난이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 왜냐면 제공품이 없는 문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공품이 있는지 없는지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관리백에는 제공품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 안 하니 안 하죠. 왜냐면 여러분 혹시 기본서 때 우리 관리백에 좀 공부하셨으면 제가 되게 강조했는데 관리백의 기본 전제는 기초기말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백에는 기본적으로 기초기말 재고가 없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나중에 또 배울게요. 그러면은 기초기말 제공품이 없다는 거니까 관리백에는 제공품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없어요. 없는 게 기본 전제고요. 원가가 문제인데 원가는 이 제공품이 있냐 없냐를 저희가 좀 따질게요. 얘가 그럼 우리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편적으로 여러분 저희가 그러니까 2장의 개별, 3장의 종합, 4장의 한 결합의 절반 정도? 요 정도가 제공품이 보통 있고요. 나머지 주제는 없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문제 풀면서 제가 제공품이 있는 점 좀 따져볼게요. 그럼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만약에 우리 제공품이 있다 그러면 이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럼 우리 배우셨겠지만 좀 이따 글도 읽어보겠지만 이걸 우리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단기제품 제조원가라고 하는데 둘이 다른 원가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부르고 뭐 용어 정의가 우리 제공품 계정 한 번만 가볼게요. 그럼 얘를 30페이지에서 뭐 이거를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부르고 얘를 단기제품 제조원가라고 부릅니다라는 게 여러분 좋은데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요. 교수님이 1장에 요 파트를 시험에 낼 때만 이 표준 용어를 좀 쓰시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용어가 지 맘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책에도 좀 썼지만 여러분 그 원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서 약간 번역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수님이 용어를 좀 더 캐주얼하게 번역하실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거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시험에서 이렇게 줍니다. 자료를 줄 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단기 투입원가 자료입니다. 이게 주거나 아니면 단기 발생원가 자료입니다라고 줬을 때 여러분 걔는 당연히 얘 얘기하는 겁니다. 얘. 근데 그거를 얘로 이해해버리는 순간 문제 풀 필요 없죠. 다 틀릴 겁니다. 그럼 심지어 요즘에는 제가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용어도 잘 안 써요. 요즘에 여러분도 약어 쓰시잖아요. 약어 뭐 자만추 이런 거 쓰시잖아요. 자만추 뭔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뭐냐면 교수님도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그런가? 이거 약어를 쓰세요. 당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투는 안 하고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시험에 보니까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이거 오히려 있잖아요.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단기원가.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게 시험에서 교수님이 다음이 주식회사 한국의 단기원가 자료이다 라고 줘버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단기원가가 얘요 이런 걸 고민하시면 안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기말 제공품이 없으면 둘은 똑같은 거잖아요. 기초기말 제공품이 없으면 어차피 둘이 같은 거니까 우리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교수님이 준 자료가 공장에 투입한 원가 즉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 투입원가를 준 건가 아니면 올해 완성시켜서 제품으로 빠져나간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준 건가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제공품이 있다고 하면 이게 다른 거니까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이에요. 우리 얘는 단기제품 제조원가라든지 완성품 원가라든지 뭐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라든지 정확한 표현을 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시험에서 보면 여러분이 출제자는 예를 줬는데 그거를 예로 해석해서 틀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의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예를 줬는데 그걸 예로 해석한다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준 게 얘인데 예로 해석을 하는 이런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혹시 제공품 있으면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또 원가 회계는 저희가 지금부터 문제 풀면서 제가 대부분 그렇게 하겠지만 웬만하면 티계정으로 생각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거 실수도 좀 없고요. 이게 실수도 좀 없고 가장 좀 약간 이해가 편한 것 같아요. 티계정으로 이해하는 게. 저도 거의 모든 문제에 티계정을 다 그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저희가 용어 구분하자.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라는 아주 딱딱한 표현 2차는 잘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2차는 그냥 단기 투기원가 이렇게 줄 거거든요. 그냥 단기원가 이렇게. 그럼 걔가 얘 얘기하는 거라고요. 얘랑 헷갈리지면 안 되겠고